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그죠? 어, 금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그죠? 월요일 날 하루 라이브를 쉬었더니, 토일, 월, 화,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를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그죠? 8분 현재 와 계시네요. 아직은 평소에 비해서 출석률이 아직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땡! 하고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도 오실 때까지 조금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농담 잡담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제 그 라이브가 아니고 그 녹화로 해서 어제의 마감 시황을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들 별로 눈치 못 채셨습니까? 그게 뭐 평소와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어제 어, 그런 그 병원에 뭐 병원에 뭐 아프다는 게 그다지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1년에 한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정도를 정기적으로 갑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고 그 눈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죠? 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안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갑니다. 안과를 가면은 그 눈을 제대로 잘 보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산동이라 하죠. 그죠? 산동을 하는데 아이고 어제는 도대체 사람들이 그 종합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검사를 한 서너 개를 하는데 검사 하나 할 때마다 미니멈 30분씩을 기다려야 되니까 검사 3개, 4개 하고 나니까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정작 2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만은 끝나고 보니까 6시가 넘었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기진맥진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동원이라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눈동자를 크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눈에 앞은 잘 안 보이고 엄청 피로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 녹화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실은 앞에 있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평소에는 그러다가 뭔가 글씨를 쓰고 설명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앞이 보여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냥 뭐 이때까지 하는 것처럼 대충 마우스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시장이 그다지 크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죠? 보합으로 0.0 몇 포인트 움직이는 거로 끝났기 때문에 그다지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었고 그래서 막 눈에 잘 안 보이도 불구하고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 보기에 그다지 크게 눈치채지 할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뭐 나아졌습니다. 지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그죠? 별거 없습니다. 11포인트에 뭐, 고작 보합 정도 뭐 올랐다 그러면은 크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11포인트에 미미한 상승세로 끝났죠. 그죠? 그죠? 어제 눈 나쁜 거, 눈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은, 그 세종실록에, 저희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세종 임금께서 눈이 상당히 안 좋아,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죠? 안질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질을 고치기 위해서, 종종 온양 온천에 가서, 안질을 고치기 위해서 더더한 물로 목욕을 하셨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죠? 눈 나쁘다고, 눈 고치려고 뜨뜻한 온천물에서 목욕만 하면은 눈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네요. 그죠? 뭐, 눈이 안 좋아도 그렇고, 이빨이 아파도 그렇고, 그죠? 뭐죠? 두통이 생기도 그렇고, 감기만 들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건강 조심하시라. 그죠? 뭐, 건강 해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건강에 정말 유념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수는 오늘 별별 없이 11포인트의 상승세로 끝났다 하는 이야기죠. 코스닥은 어제 하락폭이 좀 크더니 오늘은 코스닥은 다시 또 1% 이상의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갔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도 코스닥은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사고 있네요.
그렇죠? 하고 오늘 기관들도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오늘도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있고, 그죠? 선물도 매도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을 아래쪽으로 상승하는 것은 뭡니까?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다. 저항으로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달러도 원화화폐는 오늘은 좀 하락세로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꾸준한 상승 트렌드 기조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바이오,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다 올랐는데 포스코 좀 밀렸고요. 섭섭하게도 제가 지금 밀고 했습니다만 포스코가 소폭 밀렸고 뭐 KB금융,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정도가 하락세를 기록했네요. 그렇죠. 시장은 뭐 뚜렷하게 뭐 눈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뭐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뭐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후행 스팬대로 캔들의 저항에 걸려가지고 계속 앞을 나가지 못하고 버벅거리겠고 주가는 주가대로 구름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죠? 거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죠. 또는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본다면 전체를 우리가 이걸 4파로 보고 있다 보니까 4파는 게 원래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그죠? 조정을 보이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죠? 횡보하는 그죠? 지루한 답답한 조정 양상 횡보 뭐 이런 모습이 되게 4파를 규정한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파가 종종 어떻게 트라이앵글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트라이앵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루한 답답한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전형적으로 4파의 모습을 가고 있죠. 주가가 크게 과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과감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루하게 옆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엘리어트로 말한다면 4파이기 때문이고요. 또는 일목으로 말한다면 후행스팬은 후행스팬으로 주가는 주가대로 서로 구름과 후행스팬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못 가고 있는 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지 이게 뭔가 화끈하게 뭔가 어떤 사건이 난다거나 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여전히 좋긴 한데 요 구름을 못 넘겨가지고 그죠? 구름 상단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계속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만 그래도 오늘 현재 코스닥의 종가가 오늘 종가가 937.83이죠. 그죠? 그죠? 937.83입니다. 근데 구름 상단은 얼마냐? 구름 상단은 얼마냐니까 900, 그렇지. 이쪽 가야 되는데, 이거 볼까요? 잠깐만요. 구름 상단은 이게 얼마냐니까 935.6.42예요. 구름 상단은 얼마냐니까 936.42예요. 따라서 종가는 이거로 봐서는 뭡니까? 억지로 우리가 말한 대로 0.01포인트까지 넘어섰다라고 주장하려면 구름 상단은 936.42인데 종가가 937.83이니까 넘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넘어섰다. 하지만 그거야.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아직은 살짝 넘어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넘어섰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구름 상단의 저항을 넘겨야만이 뭔가 밝은 날이 올 텐데 그래도 후행 스팬을 봐서는 넘어갈 확률이 어떻다고요? 크다. 그죠? 그래서 상승세가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달러도 원화 환율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고요. 여전히 뭡니까? 커다란 상승 채널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도 원화 환율, 달러 인덱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뚜렷한 상승 추세 안에 이어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살아있고
미국대로 달러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올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는, 그죠? 소위 2년물 금리는 계속적으로 국제금리가, 10년물 금리, 국제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판에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제,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장단기 금리, 그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가 축소되는 이것이 시장에는 악재냐? 라고 설명했죠. 그죠? 뭡니까? 그는 결국은 뭐냐니까 자칫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장기금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차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그 경기는 둔화되고, 잠재 성장력은 둔화되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어지는 공살이 높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악재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간에 최근 들어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달러의 강세를 촉발하고 있고, 이것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달러에는 어떻습니까? 달러에는 드디어 이제 125까지 갔다가, 그죠? 125, 어제 125까지 갔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거리면서 125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막강한 상승세. 이게 달러엔입니다. 이 125까지 갔네요. 자, 과도한 상태다라는 그런 보입니다만, 이게 추세가 하락이 하려면 하다못해 RSI라도, 이 RSI인데,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가야 됐다니까, 이걸로 봐서는 과도하긴 하지만 아직은 꼭지라고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하락으로 돌아서기에도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그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등등을 살펴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구름 상단에 걸려 있고요. 그죠? 구름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다만, 후행스패는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후행스팬이 캔들의 저항을 벗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걸 지우고 보면은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얘가 어떻습니까? 후행스팬이 이 캔들의 저항을 벗기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뭐 당장에 완벽하게 벗어났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후행스팬 여기 있고요. 오늘의 후행스팬 여기 있고, 오늘의 26일 전, 오늘부터 시작해서 캔들의 그 후행스팬의 저항선 역할하는 캔들은 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후행스팬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렇게 가더라도 캔들은 아래쪽이다 보니까, 드디어 후행스팬이 이 캔들의 그죠? 뭡니까? 저항을 드디어 이제 돌파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넘어섰고, 주가는 이미 기준수 넘겼으니까 요 얇은 구름만 넘기면은 괜찮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러다가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나,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보지 않겠냐. 그 외에도 뭐 소부장 관련주,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관련주들, 반도체 이렇게 오니까 않겠냐 하고, 오늘 요번에 미국에서는 빵 종목, 그죠? 빵, FANG입니다. 페이스북, 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대해서 망고, 그죠? 망고라는 그 주식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망고.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나오고 있죠. 그죠? 뭡니까?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이런
갑자기 5개 생각이 나는데, 망고 주식들, 그러니까 MANGO로 대표되는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빵에 대항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시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망고 주식이 뭔가, 예? 망고 주식이 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저처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면 최소한 후행 스팬이 캔들의 늪을 벗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얘가 구름의 저항을 벗어난다면 보다 더 밝은 날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태양이 빛나는, 그죠? 태양이 빛나는 태양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하간 간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스닥 지수도 드디어 이게 후행스팬을 넘어섰고요. 여기도 이제 드디어 구름을 넘어서기 위해서 으쌰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단은 코스피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코스피는 아직 멀었죠. 그죠? 아직 구름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얘도 후행스팬은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으쌰 하면서 요거를 넘어갈 공산이 938.4, 938.4입니다. 잠깐 말을 잘못했네요. 오늘 일목기준표의 그 뭡니까? 그 위쪽에 구름 상단이 938.4이네요. 936이 아니고 938.4입니다. 구름 상단이. 그죠? 구름 상단이. 그런데 오늘 종가가 7.83이니까. 아직은 못 넘었죠. 그죠? 아직은 못 넘었죠. 그렇죠. 아직은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넘었는데, 뭐, 얼마 안 남았다. 네, 코스닥,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약간 넘어갔어야 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약간 나스닥도 넘어가려고 지금 으쌰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샹하이 지수는 오히려 미국 시장은 좋습니다만, 그다지 썩 좋지 못하고 있죠. 그죠? 미중 관계야. 최근 들어서, 러시아 문제로 인해가지고, 미중 관계가 다소간 경색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죠? 미중 관계가.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 편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트럼프 시절에 됐던 그런 강력한 제재를 다시 한번 손에 쥐고 반짝반짝 그럴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미중 관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TV 보셨겠습니다만, 샹하이의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2,500만이 사는 도시를 5,000명 코로나 났다 그래가지고 도시를 완전 봉쇄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면서 중국의 경기가 락다운으로 인해가지고 위축될 거다. 뭐 이런 불안감이 결국은 샹하이 지수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굳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뭡니까? 후행 스팬을 보더라도 택도 없고, 그죠? 캔들하고는 택도 없고,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샹하이 지수가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샹하이 지수 살까 말까요? 저로서 뭐라 말합니까? 아서라 말아라.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샹하이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갔나요? 자, 그 다음에 유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죠? 어제 미국 지수가 올라간 것도 유가가 다소간 좀 하락세로 보이기 때문에 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올라가다 보면은 수급도 또 있고, 차익 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가가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내려오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기준선 아래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타진 매도한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전쟁 때문에 올라가면은 또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타진 매도한 상태로 더 이상 추가로 금을 하기보다는 다소간 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후행스팬하고 후행스팬도 이런 상태로 간다면 현재 뭐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만 가면 어떻습니까? 후행스팬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금값도 떨어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가능성은 1번이 크냐 2번이 크냐 이때까지 그림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뭡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후행스팬이 물론 지지를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후행스팬이 기준선도 무너진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따라서 금값도 더 하락하면서 구름을 무너뜨릴 공산이 좀 더 높아진다. 따라서 금은 현재로 봐서는 글쎄요. 상승보다는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이거는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도 이때까지 그림상으로 봐서 동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후행스팬이 캔들을 이렇게 위에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밑에서 내려갈 경우에는 대체로 무너뜨리는 공살이 많았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단정적으로 지금 떨어질 거니까 지금 금 가지고는 다 파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 상태에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가능성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냐. 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뭐 똑같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우리는 CCI로 거래하는데 CCI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잘 올라가고 있죠. CCI 여기서 매수하면 잘했죠. 그죠? 잘했죠. 특히나 구름이니까 이전에 여기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여기도 CCI가 매수할 때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때의 매수 물량에 비해서 여기는 훨씬 본격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리더라도 문제가 없다. 여기서는 구름 아래쪽에 있을 때는 CCI가 매수할지라도 구름 아래쪽이니까 크게 많이 매수하지 말고 조심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는 보수적으로 거래하고 여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여도 괜찮다. 그죠?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매수 바이. 맞습니까? 매수 물량을 가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이 작업이 이래. U자가 이상이 됐네요. 자, 대체로 시장을 주간 살펴봤습니다만,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상승세가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넘어가려면, 얘가 구름도 넘어야 되고, 후행선비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2% 부족한 상승세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뭐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그죠?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름 근처에 와 있으면서 이제 구름을 넘어서면서 좀 더 상승을 모색하니까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면 현재 2% 부족한 코스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그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상승세를 그러니까 대세 여기서 추세가 끝나고 하락세 끝 지금부터는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우리의 신용은 그죠? 우리의 신용은 뭡니까? 아직은 아니죠. 현재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A, B, C로 이어지는 4번 파동의 C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5가 있어야 완벽하게 끝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C 파동에서 혹시 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맞죠? 그죠?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뭐 그들 똑같은 이야기 또 계속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가서 지금이야 이런 상태니까 아직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좀 더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구름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우리의 신용과 이럴 때 만약에 화이프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죠? 우리의 신용과
현실이 서로 부딪힐 때, 신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구름까지 넘어서고 후행수배는 이렇게 되고 이래 와 있지. 후행수배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뭡니까? 신념은 잠시 접어두고 잡아두고 현실을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매수 쪽으로 대응하되 뭐 그때 가서 다시 밀리면 다시 현실을 버리고 다시 비가 떨어지면 다시 그게 뭡니까? 그게 또 현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때는 다시 우리 신념과 같아집니다만 이하간 간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시는 것이 좀 좋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릴 줄 모르는 생각을 신념을 가지고 쭉 이지 말라. 눈에 보이는 팩트, 눈에 보이는 팩트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시간이 되시면 3강 MNT 분석 부탁드립니다. 풍력 관련주라서 장기 성장세를 감안하여 조금씩 매입하고 있는데 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할 이야기 됐습니까? 일단 출석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잠시 목 축이고 노래 하나 듣고 잠시 목 축이고 그런 다음에 뭐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삼성, 삼광, MAT 등등을 들여다보기로 하죠. 강문철님 오셨네요. 이호님, 기분좋게님, 유동호님, 인숙님, 유정숙님, 임종수님,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 그, OBV 잘 보시죠, 그죠? 제가 이제 OBV 금요일 그걸 만들면서, 그, OBV 알려달라는 분 아이디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버벅거렸는데, 아마,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께서 그, OBV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성수진님, 이호준님, 박종민님, 아이고, 코로나로 집에 계시는군요. 예. 좋은 점도 있네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까미노님, 전천주님 등등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1, 2분 정도, 잠시 짧은 노래를 하나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래가 짧은 노래였네요. 노래 하나 듣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